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일 세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아마 이거로 끝낼 것 같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도 있으니까요. 주말에 쏟아낼 영상이 되게 많은데요.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한 편 보는데 5,000원씩 내고 보세요. 10편을 보면 5만원이요. 100편을 보면 50만원입니다. 고고TV는 어떻게 해든 정치를 혁신해야 되고 보수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 지론을 갖고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고고TV가 혼자만의 이렇게 독야청청 정론과 팩트에 기반한 방송을 하는데요. 다른 우파 유튜버들이나 좌파 유튜버 같이 신변 좌파 같은 방송을 하거나 비비 꼬아서 돈 벌기 위한 방송을 하려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나 고고TV가 지금 은퇴한 입장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합니까? 다른 우파 유튜버들 같이 또는 애들, 그 젊은 애들 있죠? 문재인 앞에 가서, 사적 앞에 가서 우통 벗고 트럼펫 불며 욕질하는 애들. 걔네가 세계 1위에 세계 1위 슈퍼챗 강용석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고고TV가 힘든 방송이니까 하루에 담배값도 안 나오니까 고고TV에 담배 많이 피웁니다. 술값은 내가 여기서 벌고 싶지도 않아요. 술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2번씩은 먹어요.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한 번은 먹어요, 요새. 한 번 먹어도 한 5, 60만원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4, 50만원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한 너댓 명씩 먹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원하지 않는데, 고고TV에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방송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좌파애들, 고고TV가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며, 균형 잡힌 방송을 하니 좌파나 진보층도 들어오는데 좌파 진보층들을 하나 보는데 10만원씩 내라. 그리고 대개원들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어떻게 윤석열을 안정화시키는가를 고고TV한테 보시고 어떻게 2년 후에 국힘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얻는 작업을 하는지 보시고 그만 욕 좀 하시고 그리고 20대 남자들도 정신 차리고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소고기 값도 많이 오르고 돼지고기 값도 많이 올랐죠. 고고TV 등심을 되게 참 좋아합니다. 지금 이게 참 참담한데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0일 지났어요. 20일. 자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동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5년은 무지하게 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5년이 그렇게 길을 수가 없었죠. 그럼 좌파에서 볼 적에도 좌파 진보 민주당에서 볼 적에도 윤석열의 5년이 엄청나게 길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이가 검찰공화국을 만들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2년을 못 갑니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신도 없고 신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지전능한 정치인도 없어요. 정치인의 과오라는 것은 우리가 과만 취해야 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국가가 융성하는 거예요. 약점만 파고들면은 그건 나라가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5년 동안 과만 챙겨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양진영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민주당 애들은 총선 때부터 대선까지 복수혈전에 들어올 것이고 국힘은 수성을 하고 차기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그럴 텐데 지금 이제 고고TV가 객관적 입장으로 보면은 좌파, 진보, 보수, 우파 이 진영에서
딸리는 건 국힘이에요.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은 정권을 뺏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정치 초짜인 윤석열이가 나왔고 무대뽀, 마당새 돌쇠 같은 윤석열이가 나왔다는 거죠. 취임한 지 20일 동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이 엄청나게 지금 부각됐어요. 이제 오늘부터 민주당은 망가지면서 한 번 망가지고 또 두 번째 망가지면서 체질을 정비할 거예요. 총선은 2년이나 남았어요. 4.15니까 12개월, 22개월이나 남았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 평론을 한다든가 신문기사나 언론 찌라시, 인터넷 찌라시에 쏟아내는 것은 차기 대권이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보수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과 국회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러면은 이번 지선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이는 자기 혼자 목만 챙기고 전패를 했다. 지선에서. 그러면 이재명의 책임론이 나오고 이재명이 끝났느냐, 차기 대권을 가져갈 것이냐, 당권을 가져갈 것이냐, 또는 이재명이 끝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국힘의 차기 대권 주자보다 이재명한테 모든 포커스가 지선 과정과 이번 과정에서 맞춰진다는 것이죠. 안철수는 절대 다음 대통령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안철수는. 그러면은 지선이 나와 끝나자마자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지선 참패에 커지는 이재명 책임론. 친문들은 이재명이가 사욕으로 사당화를 했다. 그죠? 친문과 친명이 이제부터 혈투가 들어가는데 이재명이가 뭐 혁신의 주체냐, 쇄신의 대상이냐 이런 헛소리를 해대고 있다. 그리고 비대위가 싹 물러났다.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죠. 선거에 참패하면은. 윤호중이 이거는 원래 비대위원장이 됐으면 안 됐어요. 윤호중이 같은 깜냥도 안 되고 간신 같고 천박한 놈이 정치하면 안 됐어요. 윤호중이라는 애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오만 악법을 다 통과시켰어요. 이런 놈이 민주당의 당대표로 얼굴로 나왔으니 참패는 불문가지였다. 다행히 거기서 박지현이가 있어서 마지막에 박지현이가 팬덤 정치와 586 쇄신을 갖고 나오고 대중정당으로 가겠다는 단발마적인 비명을 얻었기 때문에 경기도라도 가져갔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또는 인터넷 찌라시에서 나오는 대로 저도 골치 아파요. 이런 거 평론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앞길이 보여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고거TV가 결론을 내려드리면 안 끝났다. 이재명은 지 혼자 살고 다른 지역을 싹 죽였지만은 이재명이라고도 뭐가 있겠는가. 신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상정. 그래. 신정부가 아무리 윤석열이가 돌세고 마당세고 국민의힘이 계획을 안 한다 그래도 이준석이가 상대편의 조롱과 희롱을 쏟아붓는다 그래도 일단은 신정부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 국민들도 안정이 될 게 아닌가 하고 밀어준 것 뿐이다. 국민들은 매인눈같이 양쪽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힘이 강한 쪽을 갖다가 국민들은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권 초기니까 일단은 몰아줘보자. 자,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이 같은 경우가 제가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이재명의 인생사가 그래요. 이재명의 인생사가 보면은 잡초같이 내가 말하는 질곡과 질곡 같은 생활은 이재명한테 통하지 않아요. 이재명은 너무나 가난한 데서 변호사를 사실을 합격하고 양아치처럼 살았다. 이재명은.
그게 한계예요, 원래 이재명은.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 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은 이재명의 깜냥을 다시 한번 봤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지금 특별히 부각되거나 당을 추스릴 사람이 없으므로 이재명을 불러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개항을에 출마를 했으면 개항을이 떨어질 각오하고 경기도와 충청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개항을로 들어가 버렸다. 그게 바로 이재명의 그릇이다. 소탐 대실했고 큰 정치를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이 위기가 언론에서 특히 보수 우파도에서 공격하듯이 이재명은 주저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잡초 같은 인생이고 길거리의 똥같이 똥이 보석으로 자기를 착각하면서 말이죠. 밟아도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게 이재명의 캐릭터고 개인적인 인생인데 이걸 갖다가 이재명이가 뭐 대장동, 법카, 뭐 성남 FC 이런 거로 공격을 받고 조사를 받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대장동과 법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공범 횡령이죠. 와이프가 썼으면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 썼으면은. 그런데 대장동과 성남 FC 문제를 건드리면은 이재명은 재탄력적으로 복원력을 갖게 될 것이다. 성남 FC 문제 같은 경우를 치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윤석열이가 박근혜와 이명박을 잡아넣듯이 묵시적 청탁, 그죠? 또는 직권남용, 그런 식으로 경제적 공통체로 잡아넣으려면 충분히 잡아넣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무죄나 법정 투쟁을 통해서 이재명을 다시 강하게 보호할 것이다. 보시면 알지만은 국힘에서 이재명의 성남 FC 문제라 대장동 못 건드려요. 국힘이 더 더럽거든.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이재명은 대선 말미에 또는 이재명이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들고 나왔고 586을 갖다가 치려고 그랬고 문재인한테 저항하려고 그랬지만은 문바들의 표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요번에 지선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기고 경기도에서 압승을 하거나 충청도에서 한두 개만 빼오면은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제 친문들이 586에 줄이는 친문이고 그죠? 그 다음에 DJ계들도 있고 거기서 이재명과 이제 싸우기 시작할 텐데 이재명이 과연 거기서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재명의 캐릭터는 밟아라 난 튀어오른다. 어떻게든 재기를 모색하려고 그럴 것이고 차기 대선까지 가려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은 5년 후에 차기 대선을 보면은 과연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밟아도 복원력을 가지려고 그럴 것인데 5년의 차기 대선은 이재명이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죠. 5년 후에 못 나간다. 고고TV 같은 경우가 보면은 왜? 너무나 깜냥이 잡고 작은 정치를 했다. 그러면 누가 나올 것인가? 민주당 5년 동안 사람을 키울 것이다. 그게 하나가 이제 김동연이가 경기도에서 신성을 함으로써 김동연이가 이재명의 대항마 민주당의 차기 대권의 다크호스로 나왔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재명을 택할 것이냐 김동연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에 들어가는데 그 둘도 아닐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다른 애들이 나온다. 따라서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지금 매장은 안 됐지만은 절치부심을 하면서 차기 대권을 갖다가 뛰려고 그러고 그리고 김동연이 못 뛰어요. 민주당 4년 도정해야지 4년 후에 나오게 되겠죠. 하게 되면은.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려 할 것이다. 새로운 인물을 고를 것이다. 왜? 아니 국힘에서도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새 돌쇠인 검찰 칼을 쥐우고 문재인에 저항한 윤석열을 불러서 간신히 이겼으므로 제 생각에는 민주당일도 그런 사람을 내세우려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문재인 5년을 치는 것을 국힘은 해도 실패를 했었죠. 그죠? 그러다 김종인 씨가 들어와가지고 정치개혁과 보수개혁을 휘몰아치면서 4.7 보선 압승을 하고 그 여파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이겼다. 그럼 민주당 애들도 국힘이 네 번의 전체 전국 선거를 참패, 더참패, 더더참패, 더더참패, 대패, 더더패, 대패로 밀듯이 참패를 했었다. 그러면은 민주당 애들이 과연 그 과정을 거칠 것인가? 국힘은 바랄 것이며 정치평론가든 아직까지 너희는 세 번뿐이 안 망했다. 보선 한 번 망하고 대선 망하고 또 지선도 망했다. 지선뿐이 안 망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보선은 보선일 뿐이고 그때는 김종인 이 사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대선과 지선은 대선은 민주당에서 국힘에서 신성을 했고 민주당에서 석패를 했고 이번 지선을 봐도 민주당 애들이 참패의 정도가 아니다. 왜? 경기도를 가지고 왔고 또 국힘이 과거에 참패했듯이 민주당은 그 정도 참패하지 않았다. 서울 같은 데도 구청장을 7, 8곳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그 서울시 의원도 한 30%는 가져왔고 그 경기도도 한 30%는 가져왔다. 과거에 국힘 보면은 2%뿐이 못 가져왔어요. 2, 3%.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98%가 부족하게 국민들은 국힘을 쳤었다. 자한당을 치고 미래통합당을 쳤었다. 그러면은 그런 국민들의 타겟이 그대로 민주당에 갈 것인가? 아니올시다. 왜? 국힘은 변하지 않았고 오늘 뭐 이준석이가 최재형을 갖다 혁신위원장으로 급하게 임명을 하면서 재혁신을 하겠다 그러는데 불가할 것이다. 국힘은. 계획에 들어가면은 국힘보다 아니 민주당보다 국힘이 어려워요. 권력을 잡은 쪽에서 계획을 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응?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망가질 일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에 나오는데 이것도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불가할지 모르나 당대표 대봐야 소용없어. 당대표 되면 자기 공천권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요새 그런 시대 아니에요. 요새는 각자의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자기들 살려고 자기들의 권력 유지에 위해서 대단히 그 10년, 20년 하고 전하고 달라요. 임명해봐야 자기 총선을 임명해봐야 공천을 줘봐야 당선되고 나서 뒤돌아서는 게 여반장이야 요새. 국힘은 안 그래요 지금. 국힘이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혁신의 주체도 못 되고 쇄신의 대상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넘어와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짓거리는 것이 차기 대권 주자로 김동연과 이재명이가 붙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차기 총선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더 부상할 수 있다. 민주당 쪽에서. 그럼 국힘으로 돌아와 보자. 지금 딱 여러분도 생각하시오. 국힘의 차기 대권 주자가 제1빠따가 오세훈이에요. 오세훈이가 요번에 굉장한 탄력을 받았어요. 송영이라는데 17, 8% 보선과 같이 이기고 더 이겼어야 되는데 그것뿐이 못 이긴 것도 오세훈의 한계예요. 그 다음에 구청장 25개, 7개, 25개 중에서 7개, 17개 가져오고 시의원도 한 60% 정도 차지하고 그러면 탄력을 받는데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시정을 오세훈이가 완전히 장체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다. 5년 동안 실적을 못 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5년 동안 오세훈이가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폭풍같이 몰아칠 텐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부터 볼 거예요. 왜? 지금은 부동산 정책이고 하락기에 들어가요. 역사상 2007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전에 세계 최대 유동성과 그 다음에 이번에도 유동성으로 부동산 값이 뛰었지만 이제는 하락기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공급 폭탄을 그것도 부자 위주로 하게 되면은 과연 그게 국민들과 서울 시민이 바라볼 것인가? 국민은 단순해요.
그게 나중에 집단 이성으로 나오는데 현재는 하여튼 국민이 좀 단순해. 그러면은 오세훈이가 현재는 가장 강력한 여권의 대통령 주자급으로 나왔는데 5년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홍준표도 뭐 이겼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급이다. 그 다음에 안철수도 이겼으니까 차기 대권 주자급이다. 안철수는 되지도 않아요. 보수당이 어떤 건데? 보수당이 좋게 말하면은 자기들끼리 권력 카르텔 관료 카르텔에 꽉 쳐가지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꼰대들이 득실득실한데요. 안철수가 국힘에 들어가서 계획을 하겠다? 당권을 쟁취하겠다? 뭐 가지고? 당원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불가할 것이다. 안철수는 요번에 다음 2년 후에 안철수 분당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그거로 끝이고, 안철수의 깜냥도 요번에 윤석열에 붙으면서 끝나버렸다. 국민은 다 보고 있다. 홍준표는 애초에 안 되고, 하프로도 안 된다. 이준석에도 요번에 한계가 드러났다. 그럼 지금 오세훈이가 가장 강력한데, 과연 견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5년 후면은 오세훈이가 몇 살이에요? 걔 60년생이죠? 68세예요, 68세. 홍준표는 73, 4세인가 그래. 뭐 나이 가지고 따지면 그렇지만은 국민은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쩝쩝대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뒤에 숨는 모습을 아주 그걸 갖다가 혐오스러워서 윤석열이란 마당새 돌쇠 싹쓸이 하려는 윤석열이의 공 같은 성격을 내보냈다.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버렸는데 그게 5년 동안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5년 후를 보면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문재인 같이 회피하지도 않고 윤석열 같이만 강하게 치면 싹쓸이 구도도 아닌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대권 주자를 내놓고 싶을 텐데 5년 후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나는 이런 걸 보면은 기가 차. 정치는 개혁돼야 되고 신진 세력이 나와야 되고 신진 정치인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전부 다 20년 전 애들이야. 홍준표는 30년 전, 오세훈도 25년 전. 현재는 오세훈이가 맞아요. 현재는. 응? 지금 대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오세훈이가 대통령이 되는 길은 내가 간혹가다 말씀드렸지만 윤석열과 조용하고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오세훈이는 그럴 성격이 아니에요. 오세훈은.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말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은 정권에 저항하는 자, 현재 권력에 저항하는 자가 차기 대권 주자로 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